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과 미식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채널 스푼입니다. 오늘은 헝가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따뜻하고 푸짐한 굴라시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직접 경험한 생생한 리뷰를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자, 헝가리의 깊은 맛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굴라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굴라시가 어떤 음식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굴라시는 사실 헝가리어로 구야시지우엘 YS라고 불리는데 이 단어는 목자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과거의 광활한 초원에서 소떼를 돌보던 목동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하고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던 음식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야외에서 불을 피워 큰 소떼 고기와 채소를 넣고 끓였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넓은 초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뜨끈한 스튜 한 그릇으로 지친 몸을 녹이던 목동들의 모습을요. 이 소박하지만 든든한 음식이 오늘날 헝가리를 대표하는 국민 음식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이죠. 굴라시는 기본적으로 질 좋은 소고기와 다양한 뿌리 채소들, 그리고 헝가리 음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의 가루,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 푹 끓여 만든 수프 또는 스튜입니다.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최고급 헝가리산 파프리카 가루를 아낌없이 사용한 덕분이에요. 농도 또한 다양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밥이나 빵과 함께 즐기기도 하고 조금 더 묽게 수프처럼 가볍게 즐길 수도 있어서 개인의 취향과 지역에 따라 다채롭게 조리된답니다. 굴라시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헝가리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헝가리, 특히 수도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굴라시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아름다운 부다 지구와 활기찬 페스트 지구가 나뉘는데 각 지역마다 숨겨진 굴라시 맛집들이 많았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직접 방문하고 엄선한 몇 군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헝가리 미식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포셀 퍼브입니다. 이곳은 부다페스트의 활기 넘치는 그레이트 마켓 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도 쉽고 시장 구경 후 출출할 때 방문하기 아주 좋아요. 이미 굴라시 맛집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조차 즐거울 만큼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 명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의 굴라시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큰 냄비에 가득 담겨 나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굴라시를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진하고 깊은 국물은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요. 오랜 시간 푹 끓여 부드러워진 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빵과 함께 먹었는데 빵을 국물에 푹 적셔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혼자 가서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 있으니 적어도 2분 이상이 함께 방문해서 다른 헝가리 전통 메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 굴라시 한 그릇만으로도 배가 터질 듯 부르답니다. 이곳의 인테리어도 독특해서 방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천장에는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는데 이를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어요. 다음은 여행 경비를 절약하면서도 훌륭한 맛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드럼 CAF입니다. 이곳은 정말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 비프 굴라시를 맛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23유로 정도면 따뜻하고 맛있는 굴라시를 즐길 수 있었으니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맛이 부족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비프 굴라시 외에도 다양한 헝가리 전통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부담 없는 가격에 여러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을 때 방문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캐주얼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가볍게 식사하기 좋고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학생 여행객들이나 배낭 여행객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미식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스탠드 25, 로전스타인, 그리고 SGA 리티에라이 같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을 추천합니다. 이 식당들은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지만 그만큼 번잡함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우아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들의 굴라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예술 작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굴라시 맛이 정말 강렬하고 깊이가 남다르며 혀끝에서 맴도는 풍미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었어요. 확실히 가격대는 다른 캐주얼 식당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최고급 재료와 셰프의 정성이 담긴 깊이 있고 풍미 가득한 굴라시를 맛볼 수 있답니다. 특별한 날이나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원하신다면 이 세 곳 중 한 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특히 로전스타인은 유대인 전통 요리도 훌륭한 것으로 유명하니 굴라시와 함께 다양한 헝가리 요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부다페스트 근교의 부다웨르스 지역에 위치한 BUDAKRT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 역시 푸짐한 양과 뛰어난 맛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넉넉한 인심과 시골 할머니의 손맛 같은 따뜻하고 정겨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싶다면 BUDAKRT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 성지라고 불리는 까마귀 식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원래도 한국인들에게 유명했지만 최근에 확장 이전하면서 더욱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게 되었어요. 현대적인 감각과 헝가리 전통미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놀이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은 맛있는 굴라시와 헝가리 음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굴라시 외에도 헝가리의 다양한 전통 요리들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여 제공하고 있어 향수병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MENGA라는 곳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부다페스트 맛집을 검색하면 항상 상위에 뜨는 곳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방문해보니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헝가리 음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하여 제공하고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리뷰에서는 맛이 평범하다는 평가도 있으니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캐주얼하게 현지 분위기를 즐기고 싶을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다양한 헝가리 음식을 즐기기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런치 메뉴는 가성비가 훌륭해서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굴라시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바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레시피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굴라시의 기본 재료는 최상급 소고기, 달콤한 양파, 신선한 파프리카, 포슬포슬한 감자, 잘 익은 토마토, 향긋한 마늘, 그리고 헝가리 요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운 고추를 살짝 넣어 매콤한 맛을 더할 수도 있어요. 각 재료들이 어우러져 깊은 맛의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향신료는 단연 헝가리 파프리카입니다. 굴라시의 맛과 짙은 붉은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파프리카 가루 하나로 굴라시 특유의 깊고 풍부한 풍미가 완성됩니다. 헝가리 마트에 가면 파프리카 가루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요. 달콤한 맛디디, 매운맛 CSPS, 그리고 그 중간 맛까지 다양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콤한 파프리카 가루와 매운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맛의 깊이와 함께 은은한 매콤함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먼저 고기와 채소를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고 마늘은 향이 잘 우러나오도록 다져줍니다. 고기를 올리브유에 노릇하게 볶아서 겉면을 익힌 후 잠시 꺼내두고요. 같은 팬에 달콤한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때 양파를 충분히 볶아야 굴라시의 단맛과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양파가 잘 볶아지면 파프리카 가루와 소금, 후추로 양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프리카 가루는 기름에 살짝 볶아야 고유의 향과 색이 더 잘 살아납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시 볶아두었던 고기와 다진 마늘, 그리고 신선한 물 또는 육수를 넣고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오랫동안 끓여줍니다. 모든 재료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슬포슬한 감자와 잘 익은 토마토, 그리고 신선한 파프리카를 넣고 모든 재료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면 맛있는 굴라시가 완성됩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은 끓여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집에 비프 스톡이 없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활용하거나 한국식으로 케첩을 소량 넣어 감칠맛을 더할 수도 있다는 팁도 있더라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용할 경우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굴라시 특유의 깊은 맛과 따뜻한 정서는 살아날 거예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헝가리 굴라시를 굳이 헝가리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망원동에 위치한 독일 가정식 레스토랑 츠바이슈타인인데요. 이곳은 독일 음식 전문점이지만 굴라시와 비슷한 풍미의 스튜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 음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거나 현지의 맛을 재현한 굴라시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유럽 음식 전문점에서도 굴라시나 그와 유사한 스튜를 만나볼 수 있으니 주변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굴라시의 맛은 어떠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굴라시는 한국인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질 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육개장이나 쇠고기국과 비슷한 맛을 낸다는 평이 많습니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고깃국과 비슷해서 느끼하지 않고 개운하게 즐길 수 있어요. 파프리카의 향긋함과 고기의 진한 맛이 어우러져 깊고 풍성한 맛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해장용으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굴라시를 먹고 나면 속이 뜨끈하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굴라시 한 그릇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고 빵에 곁들여 먹어도 훌륭합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굴라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헝가리 굴라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젠가 꼭 한번 맛보고 싶은 음식 리스트에 추가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에 방문하게 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들을 참고하여 꼭 굴라시를 맛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도 굴라시를 파는 곳을 찾아보거나 직접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집에서 끓여 먹는 굴라시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여행과 미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